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G2파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 원전 이슈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, G2파워가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뭐죠? 건물 일체형, 태양광이다라는 것이 나와줬기 했죠.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, 요런 것들 보이세요? 여기 검은색들? 요 검은색 판넬, 요것들이 다 태양광이거든요. 요렇게 되어 있는 것들.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이렇게 지붕 위에다가만 이렇게 지는 건데,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겉면에다가 유리 대신에 이런 거를 갖다가 붙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만큼의 태양광을 만약에 논밭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설치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땅덩어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?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데다가 이제 논밭에다 하는 게 아니라 건물 외벽에다가 붙여가지고 조금 공간도 굉장히 좀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존 태양광 모듈 제조사는 주로 이제 지붕 위라든지 아니면 뭐 지면에 패널을 설치해 갖고 이제 부가물 형태였죠.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태양이 이렇게 쫙 지고 나면은 이 태양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높여 갖고 요렇게 해서 좀 만들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벽면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렵고 옥상에다가 평평한 옥상에다가 좀 설치를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G2파워가 유리 일체형 기술을 갖고 있어요. BIPV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건물의 외장재, 뭐 창호라든지 벽체라든지 지붕에 그 모듈을 통합하는 건축자재 발전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태양광을 설치할 때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좀 좁잖아요. 그렇죠?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는 나무들을 다 깎아서 산을 민둥성이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태양광 막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뭐 농장에서 오늘 농사 망했어 이래갖고 차라리 그 땅을 활용해서 이제 태양광을 막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아싸리 건물이 있으면 외벽에 이런 것도 딱딱딱딱 붙이자. 물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건물의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흉해 보일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굳이 내가 뭐 멀쩡히 있는 땅들, 농장들 거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, 그렇죠? 예. 그리고 뭐 이제 산 같은 거 다 깎아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. 특히 우리나라 뭐 이제 개인 건물들을 놓고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. 예,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 출퇴근할 때 건물 하나가 있는데 이 한쪽의 위쪽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또는 4분의 1 정도 이 정도 영역은 뭐다? 이런 거 갖다 붙여놨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이제 개인 건물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이제 관공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. 국가 건물들. 그렇죠? 그들한테는 외관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? 그것보다는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효율성이 더 높은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공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기다 덕지덕지 좀 붙여놓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2030년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에 따라서 모든 신축 건물에 이 BIPV 도입이 필수화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. 물론 이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죠. 그래서 업계는요, 2030년까지 연간 17조 원 정도 수준의 성장할 수 있는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이라든지 정책 또는 시장의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G2파워를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이 되고, 물론 이제 지금 이재명 정권이죠.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원전보다는 이쪽에 조금 더 우위를 두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태양이든 풍력이든 이걸 늘려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좁은 땅덩어리에서 뭐 산을 깎거나 아니면 농경지를 이 태양광 발전소로 만들거나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 건물에다가 딱딱딱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공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든 물론 이제 비용이 좀 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나중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산을 깎아서 막 이렇게 하지는 않으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오늘 뉴스를 보니까는
미국 원전 해체 뭐 도전장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갈 때는 녹록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일단은 뭐 단계적으로 좀 접근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 미국에도 원전 쪽으로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이 워낙에 많이 있고 정말로 좋은 회사들도 많이 있죠, 기술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일단은 뭐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규제라든지 인허가가 굉장히 좀 복잡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다? 이미 그 지역에 강력한 현지 경쟁사가 존재한다라는 거죠. 그 경쟁사들을 다 제치고 들어갈 정도로 값싸고 기술력 좋은 거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우리가 일단은 물음표가 조금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가격은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할 수는 있는데 과연 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 있는 원전 쪽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 기업들, 정말로 많은 기업들이 있고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들과의 기술력에서 우리가 월등하게 높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,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음표가 좀 붙다 보니까 미국 쪽으로 좀 진출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점을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보기 편하게 올려놨죠. 이것만 놓고 보셔도 정말로 오늘 시장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들 다 봤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뭐 오늘도 당연히 뭐 했습니까? 단기 매매 진행을 했고요. 또 좋은 결과 마무리했고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. 영상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고 저희 공식 채널 들어오시고 맨 밑에 문의하기 클릭하시고 나도 한번 좀 같이 매매하고 싶은데 라고 말씀을 해보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